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최악의 3대 배신자,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이게 우리 1만 년,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면 1만 년 내에 가장 큰 사건이다, 우리. 왜냐하면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요, 옛날에 최고 통치관 왕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군사 반란이나 이런 거는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8명의 판사가 파면을 한다? 이런 데는 우리 역사상 있을 수가 없죠. 아니, 5천만 국민이 투표를 해가 뽑은 대통령을요, 그냥 8명의 공범한 판사가, 저도 법조이지만 파면을 한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진짜 잘못하면 국민이 다 들고 올라서 어떻게 하야하거나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8명이 그것도 대충 심내에서 종이 조각이 몇 줄로 파면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더 황당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황당하죠. 다 황당하죠. 근데 이번에는 여론상으로는 또 그때하고 좀 다른 압도적인 또 반대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는 맞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원수를 그냥 일개 재판관 몇 명이 탄핵을 한다. 이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면서 가장 은혜를 베풀어주고,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고 키워주고, 이런 3명이 가장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로 남는,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이런 일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지. 탄핵을 통과하고 발의하는 통과하는 과정에 누가 배신했습니까? 한동훈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을 임명 안 될 걸 월권한과 한 게 최상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심으로 모든 걸 주도해서 투항해버린 이게 정형식입니다. 이 3명이 대통령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면 까면 안 되는 이런 데 한참 검사, 평검사부터 진짜 검사장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양 가다가 그걸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키워준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한동훈이가 정치가 지가 잘나서 된 게 있습니까? 그건 분명할 거 아니. 자기가 잘나서 된 게 뭐 있냐고요. 법무부 장관 때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데, 이원석이하고 역대 당군들의 조선 제일검이 어쩌고 저쩌고, 저도 뭣도 모르게 띄웠지만, 그렇게 그 결과가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가 지금 이게 뭐냐고. 몇 년 동안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 결과만 보자고, 결과만. 제대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배신하면서 대통령, 이런 배신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배신자 아닙니까? 자,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건 다 인정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자, 국민이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양분돼 있으니, 국론이 우파 좌파로 양분돼 있으니 좌파는 빼고, 우리 우파 국민 전체 90%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탄핵을 밀어붙인 한동훈이가 그럼 국민을 배신하지 않은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배신한 건 다 인정하니까 친한동훈계도. 그러면 이게 90% 우리 보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데 탄핵을 밀어붙인 거는 국민을 배신한 게 아니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첫째 배신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상목. 최상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그 박영수 특검 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K재단 미러재단 그때 비서관이 최상목인데 비서관이 그래서 이제 그 최상목을 원래는 이제 K재단 미러재단 집권 나면 수사하려는 걸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후배 아닙니까? 3명 다 서울법대 후배 아닙니까? 서울법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 서울법대 공부만 잘하는 엘리트들이 어리라고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 싸우는. 그런데요. 그때 재판관이 6명 있고 한덕수와 3명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서 그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해서 그래서 바로 그냥 며칠 만에 탄핵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최상목이가 아니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곧 아마 복귀가 이건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돼 있고 곧 복귀될 거니까 내가 좀 이게 기다렸다가 한덕수 총리 복귀하거나 기다렸다가 임명하겠다. 내가 이게 지금 나도 장관이다. 근데 재판관도 장관이다. 이 대행 장관이 어떻게 임명하느냐. 곧 아마 헌재가 빨리 선고할 거니까 결과 보고 할게. 이래가 버텼으면 기껏 해봤자 최상목 탄핵밖에 더 했겠느냐고. 근데 최상목 탄핵한 데서 임명이 되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계선이하고 조한창이 2명을 임명해, 물론 만약에 임명 안 한 거는 잘 버텼지만, 그렇지만 그 2명을 임명함으로써 탄핵 재판이 본격화 돼가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최상목 장관, 맞아, 안 맞아요? 본인이 뭔데 2명을 임명해가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버틸라면 한덕수 총리가 3명을 다 안 했으면 그냥 따라야지. 그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랬잖아. 그러면 내각 전체가 한덕수와 한 몸이면 따라야지. 왜 본인이 2명을 덥석 임명해가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재판 진행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배신자라고 최상목 대행 얼마나 제가 비판했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결과가. 지금 이제 오죽하면 그때 경제 수석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하고, 환갑이라고 관저에서 잔치까지 해주고,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봐준 거. 그래,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니, 마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마음이 어떠냐. 정말 이게 대통령께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 2명 임명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이게 저는 두 번째 배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부 다 서울법대 대통령 동문들이, 그게 전부 좌파들은 막 그냥 잡초처럼 싸우고 투쟁하고 학벌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우리 우파가 이게 문제야. 이거는 대통령도 문제입니다. 제가 윤 대통령께도 드릴 말씀을 드리대요. 저도 서울법대에 오래 있었지만 그게 무조건 엘리트주의, 서울법대 사오정 이래 가다 보니 이런 배신자들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좀 투쟁하고 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요직에 썼어야 되는데 결국 정영식을 누가 이게 지명했냐고. 대통령이 직접 고유한 몫으로 지명해서 임명해준 이런 자가 자기 협박을 받아서 그래 제가 따로 방송에 지금 수십만 명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만 명이 보고 있잖아요. 저 정영식 아들 4대 의혹 해명하라. 본인이 버티다가 본인이나 아들 문제에 협박을 당하면 그게 구려버리고. 그리고 제가 연수원 동기들 몇 분한테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진짜 마음이 여리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버티는 이런 게 없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얼마나 도덕성으로 부끄러웠습니까? 검증할 때 놓았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 둘째 아들한테. 아니 그래 정년세 몇 푼 아끼려고 1년에 0.6% 이자 해가지고 돈을 1억 7천 빌려줬는데 만기가 2023년인데 갚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 큰아들 의혹 그거는 따로 동영상을 보시고
정영식의 문제가 협박 문제. 결국 이게 본인이 투항해버리니, 그 다음에 이게 뭐 6대인데 볼 것도 없잖아요. 이미 더군다나 제일 앞에 선봉장이 항복하고 투항 이래버렸는데 주심이 판결문 지가 썼다잖아요. 그래, 그게 판결문입니까? 이게 판결문이냐고. 헌재가 뭔데? 아무나 대통령 국회 보고 위에서 꾸짖듯이, 야, 너 국회도 잘못이고, 뭐 대통령도 잘못인데,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그런 대통령이 뭐, 그나 군인을 해결하면 되나? 대화 타협을 해야지. 아니, 대화 타협이 됩니까? 이재명이하고 대화 타협이 되냐고. 어디, 그게 판결문이냐? 정치 뭐 이게 글도 아니고, 그게 무슨 판결이 그래? 말도 안 되는 게, 헌재가 뭐 하느님처럼 위에 있냐고. 아무것도 아니, 전부 도덕성이 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뭔데 이게 저 위에서 꾸짖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느님처럼 이런 게 쓰고 있으니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물론 이 보세요.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다 서울법대 초엘리트주의잖아. 한동훈도 서울법대 검찰로서는 일찍 합격해서 뭐 검찰로서는 그래 젊을 때 잘 나왔지요. 그 다음에 최상목이도 뭐 수석이냐 아니 모르지만 서울법대노가 재경직 관료로서 잘 나왔죠. 정영식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막 법원장도 2번 하고 관료로서 잘 나왔죠. 이런 자들이 꼭 배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배신해요. 저 문영배나 이민선이 같은 아들은, 정정미 같은 아들은 배신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까면 안 되는 놈들을, 까면 안 되는 놈들 시기 주니까 아이고 지 은혜를 알지. 근데요, 잘난 놈들은 시기 주면 꼭 지가 잘났을 때까지 아무도 고마운 줄 몰라요. 잘난 놈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지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어차피 헌재가 정치재판소인데, 그러면 우리도 막 지방대 나오고 바로 변호사에도 투쟁력 하나는 확실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놓으면 그래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이런 판결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여기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법원장하고 초엘리트 뭐 대법원에 법원행정하면 뭐 하느냐 말이야. 이런 판결이 아무나 쓰는 판결이지. 민주당 그냥 공정대로 그대로 벗겨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물론 인사 문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거는 대통령도 뼈저리 느끼겠지만 뭐 지금 제가 대통령께 직언한다 해서 그럴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우파 쪽에 이런 최악의 배신자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앞으로는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당했냐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앞으로는 좀 배울 건 배웁시다. 우리도 마흔이 정계선이 이런 사람들 좀 지명하자. 헌재도. 물론 헌재 없애는 게 제일 좋지만, 저 마흔이나 정계선이가 이재명이가 진짜 계엄회가 10,000명을 죽였다는들 탄핵하겠습니까? 10,000명을 죽였다는들 탄핵 안 한다고. 근데 대통령은 무슨 10,000명을 죽여? 이것만 봐도 내란 선동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 이런 이재명이를 두고 왜 윤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팩도 틀리게 이렇게 팔대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신자들 척결 안 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안 바꾸면요, 우리는 두고 좌파들한테 괴멸당할 정도로 공격을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대통령이 아마 정치를 이제 제대로 좀 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사드로 복귀하면 이제 본격 아마 이제 최전선에서 본격 정치 투쟁 윤 다시 한번 윤 이제 제대로 정치 투쟁을 할 걸로 대통령도 이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 느꼈을 거예요. 좀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대통령이 다시 깃발 들고 총대를 메고 최전선에 설 건데요. 우리가 이런 배신자들을 제가 응징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배신자들이 절대 못 노도록, 또 한동훈이가 정치한다고 또 껍적거리고 있으니 이런 배신자가 못 노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심판하고, 앞으로 다시는 배신자가 득세하는 이런 우리 우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